산업경영공학과 품질검사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김태구입니다.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나 혹시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 교과목을 가르치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 좀 뜸했네요. 뒤에 좀 연구실이 지저분해서 좀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N사동 제가 있는 건물이 이번 방학 동안 그 화장실을 다 뜯어 고치는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를 가깝게 얘기를 하고 녹음 목소리 자체는 작게 잡고 나중에 증폭하는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얼마나 정확히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동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원래 1학기에 몇몇 동영상들을 업데이트하고는 강의들을 새로 업데이트를 안 해서, 사실은 강의 동영상을 찍는 것 이외에는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일들을 한동안 안 했었어요. 너무 바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크게는 제가 그 학교 전체의 어떤 의사결정에 좀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학과장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금 이제 4년째 접어들지만 두 쌍둥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뭐 사소한 잡담 같은 것들을 평소에 좀 했었어야 감각이 살아날 텐데, 오랜만에 이걸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긴 합니다. 좀 정신을 차릴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 지금 자막에 넣은 거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교수가 되면 보통 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는, 방학에 학교 안 가잖아, 방학은 노는 거잖아 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들한테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 도는 거겠죠. 그런데 저나 대다수의 교수님들, 특히 이제 공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쫓기다가 그나마 시간이 조금 나는 방학에 밀려있던 연구라든가 또 과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요구받고 있던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밀린 숙제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학회 같은 것들도 학기 중에도 있지만 방학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시거나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어디 외국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벌써 지금 7월이 지나갔으면 방학이 절반 이상 지나간 셈인데 어떻게 지나간 건지를 모르겠어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단 하루도 일정이 없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학교에 와서 뭐 학생들과 세미나를 하거나 따로 뭐 논문을 쓰거나 회의를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의 연속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학은 남들이 나를 오해하는 그 방학인데 그렇게 참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방학이 어떤지는 잠시 끊었다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방학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프닝 토크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맛보기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을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가르친 것 같은데요. 4년 정도,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교과목을 그렇게 리모델링하게 된 저의 그 의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라고 해놨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저예요. 김겼습니다. 제가 이제 4학년쯤 돼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억나니? 하고 이제 개아련한 거죠. 아련한 눈빛으로 이거 알지? 뭐 이렇게 따뜻한 말로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통계적 품질 관리 SQC에서 배우는 관리도죠, 그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설 검정의 그림을 이용한 관리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 특히 4학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과에 저의 최애인 사나 같은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아낀다라는 의미로 제가 기억나니?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면 학생들 반응은 나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교수님들과도 얘기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다들 인정하시는 건데 되게 놀라는 건데 학생들이 정말 확신에 차 있어요. 무슨 확신에 차 있냐면 이거 안 배웠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분명히 가르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다음 학기가 되면 다음 해가 되면 졸업할 때쯤이 되면 캡스톤 디자인을 하거나 무슨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지도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그걸 이용해서 써 라고 하면 에? 그게 뭐죠? 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괜찮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이제 무신무신 드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래도 되나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의 기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통 기업, 사회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산업공학 전공으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직무로 뽑았을 때는 물론이고 그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로 뽑았을 때도 산업공학 전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품질 전문가네 라는 얘기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품질 전문가시군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입장에 처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자 당연히 그러니까 저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학생들을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알고 갔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를 모르고 갔네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걸 기대하고 뽑으셨을 텐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꽉 깨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꼭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자 라고 했는데 막연히 또 그걸 따로 이렇게 복습을 하려니까 이미 배웠던 것들을 좀 재미가 없을 뿐더러 교과목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게 자격증을 따자는 거죠. 자격증,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증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갈 때 가더라도, 졸업할 때는 하더라도. 네? 근데 그렇게 우울하게 신세계 이중구처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격증 바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과외 선생님과 학생의 채팅, 카카오톡 채팅 내용인데요. 원래 얘기는
선생님 그런데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대학 갔는데 여친이 없으시고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라는 말에 이제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어서 제가 이걸 패러디를 한 건데요. 학생이 이제 선배한테 묻는 거죠. 선배님,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닥치고 공부나 해, 제발. 나도 너 때문에 나 심란해.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선배도 품질기사 땄는데 여친도 없으시고 저는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그냥 요리 같은 거 잘하면 안 되나요? 상훈아, 사회에서 자격증 이런 건 옷 같은 거야. 비유하자면 그건 바지 같은 거. 물론 원빈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여자가 꼬이겠지. 너나 내 얼굴로는 바지라도 제대로 입어야 사람 취급받는다. 역시 선배 기사는 다르네요. 근데 선배는 바지 입으셨는데 왜 여친이? 미친 병신아. 사람 취급받는다고 여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헌어 수고하면서 바지라도 꺼내 입으려면 닥치고 풀어라. 정말 신금을 울린 얘기입니다. 이게 여친 대신에 이제 직업으로 취업으로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지도 안 입으면 되게 더 힘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참 괜찮은 도구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휠로만 넘어가네. 되게 불편하게. 그래서 자격증이 취업하는 데에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설득력의 차이를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에서 품질 담당자가 돼서 이거 10개씩 검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검사 수준을 맞출 수가 없고요. 15개씩 검사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은 님이 져야 되는 거죠. 왜? 품질관리 담당자니까. 그걸로 뽑았으니까. 물론 품질관리 담당자를 이제 기사 안 따고 갔을 리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쩌다가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품질기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KS 무슨 절차에 따라서 15개씩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얼빵한 표정으로 똑같이 뭐 예를 들면 말을 좀 얼빵하게 했다라고 치면은 막 쭈글쭈글 하면서 15개씩 해야 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빠밤 이렇게 후광이 비치면 다른 사람들이 어머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자 얍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근거를 알고 절차를 알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도 회사를 다니는 내용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가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모든 자격증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안 되겠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엄청 잘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요즘 뭐 대리수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맡기나? 여기 좀 헷갈려지는데. 어쨌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사를 따자라는 건데 기사를 따려면은 보면은 그 과목이 기초 통계를 제외하고서도 요 정도 교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요 범위를 다룹니다. 요 범위를 다루고요. 요 범위는 플러스 알파인데 보통 학기를 진행하다 보면 계획을 잡아놔도 시간 부족으로 여기까지 잘 못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 목표는 여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이미 울고 있죠. 울고 있는데 울지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울어봤자 어차피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생산 시스템이나 신뢰성 분석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지는 않으니 그냥 요 정도 범위에서 우선 시작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 복습까지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품질 기사를 따는데 필요한 정도의 요약과 문제풀이를 위주로 이 과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할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면 우선 이론 공부는 플립러닝으로 하는데 강의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할 거니까 강의 자료 보면 되고요. 뭐 참고할 만한 동영상이 있는 경우 동영상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약을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복습하는 겁니다. 요약 복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웠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배웠던 학생들은 조금 시간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매주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거는 매주 퀴즈 과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데 정말 괴롭히려면 제가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다음 10개의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몇 개인지도 안 알려줘.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토 나오죠.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내지 않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와 비슷한 정도의 포맷으로 낼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통 학생들의 평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퀴즈 과제로 매주 복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주면서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답변도 하고요. 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아까 본 그 5개 과목 중에 특히 3과목, 그 중에서 특히 2과목을 리뷰하면서 품질 기사를 따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교과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결국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겠죠. 아침엔 4개, 점심엔 2개, 저녁엔 3개인 것은 의욕이라는데 저는 이렇지 않고 보통 아침에는 1개, 점심에는 한 2개, 저녁 되면 한 4개 돼요. 그런데 저녁이니까 자야지로 끝나는 건데 네. 뭐 아무튼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지우는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기출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실제로 가져온 기출이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포맷으로 낸다는 겁니다. 푸는 거는 이제 종이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풀 수 있도록 좀 간략화 해놨는데, 간략화가 아니라 간편화를 해놨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관리도 얘기했으니까 관리도 기출문제 하나만 읽어보면 관리도를 이용하여 제조 공정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의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기준값이 주어져 있어요. 관리 기준이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 원인의 존재는 가급적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원인에 타겟팅이 되어 있으니까 검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연 원인의 존재는 가급적 검출할 수 없어야 된다. 가급적 검출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연 원인은 원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기출 문제들이 실제로 보면은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해놨더라고요. 대꾸를 1번과 2번이 대꾸를 이루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2번은 상관없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변경점이 발생되어 기준값이 변할 경우 관리 한계를 적절히 교정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리의 기준점이 센터라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평균 기준점을 얘기하는데 그럼 얘가 변하면은 거기서 좌우로 얼마씩이니까 크다 작다를 똑같은 간격으로 잡으니까 관리 범위를 당연히 관리 한계를 적절히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준값이 주어져 있는 관리도는 공정 성능 지수, 퍼포먼스 인덱스, PPI, 그 공정 능력 지수와 조금 다른데요. 장기적인 경우죠. 측정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2개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보통
단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보통 항상 아니다 뭐 이런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거랑 요거는 이제 대꾸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답인 경우가 많은데 2번이 이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실제로 풀어야 되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아지겠죠. 헐 이게 뭐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이 과목에서 그것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론을 알긴 알아야 돼요. 관리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이걸 외우지 말라고 했지, 관리도의 분류 기준, 어떤 관리도 관리도 분류와 선택의 기준을 제가 이런 플로우 차트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면허를 있어야 차를 몰지. 그러니까 면허라는 게 이제 이론적인 거죠. 이걸 이론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UCL, CL, LCL이 뭔지, 그리고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한다 이런 얘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실제 시험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실제 시험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를 쓸 수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 실수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산은 그냥 다 스프레드시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이랑은 다른 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눈치 챙기시고요.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결같이 하기 싫을 수가 이런 표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됐든 계산기가 됐든 손계산이 됐든 다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겠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김대리 내가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엑셀 펑션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요. 계산기로 계산하는 사람 정말 안 좋아합니다. 엑셀로 계산을 해야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이라도 하죠. 그래서 실무적인 환경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엑셀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칠 때는 따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수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제가 실라부스 플러스라고 해서 매주의 그 활동 요약이라든가 또 다른 학생들의 질의응답이라든가 또 강의 기본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스프레드시트 플러스로 해서 실라부스 플러스로 해서 웹 주소로 제공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업데이트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정보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따로 또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미리 말을 해. 이거 원래 이제 미용실 가는 얘기이긴 한데, 수업 게으르게 하는 교수들 진짜 싫음. 그럼 미리 말을 해 병신아. 쉽지 않음. 미리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메일로 하건 카톡으로 하건 클래스룸 댓글을 달건 유튜브에 댓글을 달건 줌으로 하건 전화를 하건 직접 찾아오건, 여러분들이 점점 더 땀을 흘리겠지만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 의견을 좀 많이 개진해 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도 쓸모가 있을걸, 우리 모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학기 재미있게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이제 살짝 보여드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 과목을 잘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 기사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여러분 다음 학기에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